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인생의 귀인을 만나는 법,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인을 찾는 법. 지은이는 리웨이원, 옮긴이는 허유영, 발행은 해지오그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 중 좋은 관계로 남기도 하지만 만나지 말거나 끊어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변화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가장 중요한 7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꿉친구로부터 멘토, 동료, 상사, 사업 파트너, 평생지기 그리고 배우자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7부류의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주위의 소중한 몇몇 사람에게만 마음을 쏟게 해도 우리의 시간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힘이 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쁨과 슬픔을 마음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 모든 관계는 쌍방향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지금 곁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가족, 친구, 배우자,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정신적 롤모델이 되는 사람까지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그들 중에는 부모처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친구나 배우자처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7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인생에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어쩌면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 인생의 3가지 불행은 학창 시절에 관심 없는 분야를 전공하는 것, 직장에서 나쁜 상사를 만나는 것,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것이라고 했다. 재미없는 것을 몇 년이나 배우고 애정이 없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또 어떤 이는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학창시절 자신과 성적이 비슷했던 친구를 졸업 후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자신이 친구보다 훨씬 뒤처져 있음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등한 조건에서 나란히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른 후 사회적인 성공은 물론 경력과 경험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학생이든 회사원이든 누구라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자신과 비슷한 출발점에서 혹은 자기보다 조금 늦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는
자신보다 훨씬 앞서 있는 누군가를 보면 자괴감과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볼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소중한 기회를 놓친 일은 없었을까?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사귀어야 할까? 사람을 보는 안모.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아이비리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 친구 하워드 뉴먼은 20년 전부터 사람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한 관계 기술에 집중하는데 특히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안모, 즉 통찰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람이 더 발전하는데 통찰력이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뉴먼은 학창시절에는 그 능력과 조건이 대동소이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특별한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인생은 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이는 지혜로운 안목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택한다. 그런데 어떤 이는 스스로의 꽃을 활짝 피우고도 꿀벌이나 나비가 아니라 꿀을 훔쳐가는 도둑에게 손짓을 하곤 한다. 그렇게 행동하는 원인은 바로 판단착오에 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얻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회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희생해야만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역시 그러하다.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기운을 얻는 것, 그리고 자신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인생에는 언제나 자신을 일깨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그 역할을 해주는지는 인생의 각 단계마다 모두 다르다. 좋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으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관계에서 얻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 중 하나다.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는 아주 큰 차이가 없다. 어릴 때는 남들보다 특출난 능력이나 지혜를 가진 사람도 드물고 정말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드물다. 신은 모든 인간에게 비슷한 수준의 지혜와 능력을 부여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가정 환경을 제외하고 그 외의 것들은 자신이 고군분투한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혼자다. 이 기나긴 경주에서 만약 누군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도와주고 의지를 북돋아줄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달려도 겨우 턱걸이 정도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외롭고 고된 분투기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환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큰 모험이다. 그렇게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성공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확률은 지극히 낮을 것이다. 혼자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그 순간에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없다면 세상살이는 너무나 힘들어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람을 사귀면 그만이지
5년 후 혹은 더 멀리를 내다보고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낫지요. 내일 아침에 2만 원을 벌기 위해 지금 1만 원을 쓸 수는 있어도 2년 후에 1,000만 원을 벌기 위해 지금 500만 원을 쓸 수는 없다는 논리다. 사회계층의 분포는 언제나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데 그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 오르기 어렵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잔인한 운명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위로 올라갈 기회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각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 그들의 힘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자극함으로써 갖가지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미래를 위한 기회에 기꺼이 투자하고 성공을 위한 발판을 다진다. 물론 이런 도움이 경험, 인맥, 자금 등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타인의 도움을 단순히 물질적인 이득만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생각을 일깨우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며 결심을 확고하게 해준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의 각 단계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내면적으로 성숙해지고 자기 도약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갖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기도 한다. 이런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 성장의 계기를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내가 성공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며 배운 것은 인생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사귀어야 하는지, 또 어떤 관계가 도움이 되고 어떤 관계는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라, 좀 더 넓은 인맥을 쌓기 위해 노력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깊이 맺기 위해 노력하는 데 더 공을 들였다. 그리고 그 관계는 대략 7가지 정도로 정리되었다. 어린 시절의 친구, 대학교 때 만나는 멘토, 직장 동료, 상사, 사업 파트너, 평생지기, 그리고 배우자까지 이들이 바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7사람에 속한다. 이들은 우리가 위험을 피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막강한 사회적 자원을 부여해주기도 한다. 때로는 손을 잡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해주고 밖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관이 있는 친구를 찾아라. 당신은 어린 시절 누구와 함께였는가? 어떤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는가? 누구라도 어릴 적 함께 군것질을 하고 놀이를 즐긴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버핏과 러셀의 관계처럼 오랫동안 서로에 깊은 영향을 주고 서로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를 만났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훗날 큰 차이가 난다. 사실 우리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만난다. 무엇이 필요한가에 따라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 어떤 친구와 놀고 싶은가? 이 선택의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뚜렷한 생각이 없다면 아마 원하는 친구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 창의력이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먼 훗날까지도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발상을 하고 세상의 관념, 선입견,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시각과 신선한 생각들을 전해주기도 한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기 생각과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실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친구를 사귀다 보면 보통의 친구들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친구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그것을 개성이라 부른다. 개성 있는 친구와 함께 놀면서 자란 사람은 어쩌면 의미 있는 유년기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관계 영양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관이 뚜렷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주관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기존의 관념과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미로에서 길을 잃었다면 어느 길이 출구로 통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적어도 스스로 결정했다면 그 길이 틀렸더라도 다음번에는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출구를 찾으려 하지 않고 남이 가는 길만 따라가는 사람은 나중에 비슷한 미로에 들어섰을 때 또다시 헤매게 된다. 그리고 관념의 틀을 벗어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나 사회적 통념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누군가는 그것을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새롭고 재미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그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유년 시절에 만난다면 아마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창의력의 씨앗은 훨씬 더 빨리 자랄 것이다. 기존의 틀 안에만 머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남다르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친구만 사귀려 하는 것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성실한 친구들의 보스 노릇에 심취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본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20년 후에 다시 만나도 인생에서 아무런 변화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훌륭한 멘토를 찾으라. 돌다리도 하나씩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도 있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수없이 많으며 그 중에서는 복잡한 길도 있고 단순한 길도 있다. 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이미 검증된 경험들을 배워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과거의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에서 주가 변동표와 증권가의 떠도는 풍문에 일희일비하는 개미 투자자였다. 그도 여느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머리를 싸매고 기술 분석에 매달렸다. 처음부터 코카콜라 등의 주식을 매수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며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도 투자를 공부하고 시장을 관찰해야 했으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을 찾아야 했다. 출발선은 다른 투자자들과 똑같았다. 만약 버핏이 거기에서 그쳤다면 아마 지금도 개미 투자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거나 파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주식의 신이라 불릴 수 있게 된 까닭은 단 한 번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버핏은 가치 투자의 대가인 벤자민 그레엄을 스승으로 삼아 가치 투자에 대해 배웠고 또 투자가 필립 피셔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그리고 그들의 투자 원칙과 자신의 연구, 경험을 합쳐 자기만의 가치 투자 이론을 정립하고 실제 투자에 적용시킴으로써 세계적인 투자가이자 세계 최고 부호가 되었다. 혼자 두문불출하며 자기만의 무언가를 창조하고자 노력하는 일도 물론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목적지에 빨리 가기가 어렵다. 그보다는 앞서 성공한 사람들, 이미 검증을 거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물론 본보기의 대상은 가까운 스승이나 선후배, 친구일 것이다. 누구든 주위의 사람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곁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중구 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권력, 청강, 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어휘들은 모두 힘을 의미한다. 권력은 글씨의 회계에 드러난 굳센 힘을, 청강은 맑고 강건함을, 주인은 고두면서도 부드러움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글씨를 보고 정신 깊숙한 곳에서 그 힘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인함, 끈기, 굳은 의지를 기르게 된다는 것이다. 글씨조차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데 하물며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야,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자연스레 그 힘의 영향을 받아 소리 없이 진중하게 오랫동안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면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통해 한 사람을 바꾸는 일은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관계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순간의 격정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영향력이다. 이것이야말로 남을 끌어당기는 강한 매력이 되는데 영향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 쉽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멘토라는 말을 사용했다. 사실 멘토란 말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유래했다. 고대 그리스 이타카 왕국의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가장 믿을 만한 친구 멘토르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멘토르는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기까지 10여 년의 기간 동안 왕자에게 스승이자 친구, 아버지이자 상담자의 역할을 하며 그를 매우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시킨다. 이후 멘토라는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누군가 인생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20대의 시기에 이런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멘토는 나에 대해 잘 알고 중요한 시기에 객관적이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특화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멘토에도 수준이 있다. 멘토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내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힘들고 너무 낮으면 나 자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답변만 들려준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멘토는 자신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멘토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위로형. 위로형 멘토의 장점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소연할 수 있고 때로 실컷 울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준다.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고 믿음과 희망을 북돋아준다. 이런 멘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해결형.
해결형 멘토의 장점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에 있다. 그들은 어떤 문제인지 물어보고 함께 문제를 분석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그중 가장 적당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정으로 훌륭한 해결형 멘토는 스스로 해결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채찍형. 채찍형 멘토의 장점은 격려와 질책에 있다. 누구나 자만하거나 나태해지는 때가 있다. 그럴 때 이런 멘토가 책짓질과 격려를 해주고 목표가 무엇인지 재차 상기시켜준다. 종종 엄하고 무섭기는 하지만 이런 멘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자율성과 용기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특히 그렇다. 멘토의 채찍이 외부적인 추진력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누가 지금 당신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혜롭고 신뢰감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처럼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삶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데 멘토는 용기와 격려를 주고 당신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원동력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훌륭한 인생 멘토에게는 생존의 노하우, 인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현명한 인품도 본받을 수 있다. 속마음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까요? 우리 회사에서 리서치 업무를 담당하는 마이클은 가끔 이렇게 고충을 토로한다. 그는 주변에 힘들 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한다. 동료인 페니 역시 비슷한 말을 한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친한 친구와 비밀 연애를 했다는 사실을 안 후 그녀는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없다고 믿기로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정한 친구에 대한 평가와 정의는 수없이 많지만 그 본질은 하나다.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다는 것. 다음은 진정한 친구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3가지 조건이다. 존중과 사랑.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감정들이 일반적인 친구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 준다. 보통 진정한 관계는 일반적인 사이와는 조금 결이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인 교류가 있다. 함께 나누는 정. 감정은 쌍방향으로 움직인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끌리는 것처럼 말이다. 스타를 좋아하거나 학자를 존경하는 것처럼 한쪽에서만 주고 받지를 못한다면 추종자나 팬일 뿐 친구라고 부를 수 없다. 교류와 소통. 공감하고 교류하며 소통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 사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서로를 아끼고 정을 나눌 수도 없다. 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만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있다. 친구를 사귀다 보면 속마음을 온전히 털어놓기 힘들 때도 있다. 때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음을 깨닫기도 한다. 진정한 친구는 마음속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상대가 그런 친구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만약 자기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중구 타렌에 사는 A는 몇 년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괴로운 심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상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마음이 잘 맞는다고 여겨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았다. A는 동료가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동료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 소심한 거 아냐? 그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A는 자신의 속마음을 2번 다시 남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남들이 자신을 비웃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A는 말했다. 마음의 상처가 오랫동안 아물지 않았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전 여자친구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날 저는 정말 낙심해서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나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A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무에게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대려 속상했던 경험 말이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우울할 때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음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때로 전문가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마음 맞는 친구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정신적인 지지를 얻는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흔쾌히 도와주는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은 절대 잊지 말라. 실패했을 때 무시한 사람은 절대 사귀지 말라. 성공했을 때 지나치게 추켜 세우는 사람을 절대 가까이 두지 말라. 어려움을 함께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말라. 아무런 조건 없이 믿어준 사람을 늘 귀하게 여기라. 진정한 친구라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돕고 지지해준다.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의 귀인이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조건을 걸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상대에 대한 믿음과 인정을 바탕으로 한다. 상대가 앞으로 백만장자가 되거나 의사나 변호사가 될 것이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수어전에 나오는 양 박사의 송강이란 사람은 무공도 그리 뛰어나지 않고 든든한 배경도 없으며 큰 부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곳의 원래 두령 조개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진해서 그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송강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송강을 필요할 때 내리는 은혜로운 비라는 뜻의 급시우라고 부르며 우두머리로 떠받들었다. 송강은 누군가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 인생의 정신적 반려자를 찾는 일.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중 하나는 뜻이 맞는 사람을 찾아 일생을 함께하기 위함이다.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 동안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점점 알게 된다. 이성을 평가할 때 오로지 이익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돈이 많을수록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나를 잘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다. 외적인 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 커플들이 좋지 않게 끝난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생의 반쪽을 찾는 것은 인생의 정신적인 반려자를 찾는 일이다. 그런 사람을 찾았다면 서로 의지하고 동고동락하며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배우자를 찾는 것은 결코 나를 위해 가사일을 해주거나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이익에 대한 욕망이나 생리적인 욕망, 투기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같다. 사람 사이의 정신적인 교감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경영자는 부하 직원을 신뢰하고 우수한 조직은 구성원들이 동료를 신뢰하며 화목한 가정은 가족끼리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도 신뢰다. 그러나 신뢰는 상점 진열대 위에 놓인 싸구려 컵이 아니라서 그것을 쌓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진정한 신뢰에는 두 가지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이다.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매력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혹해도 동요되지 않는다. 만약 나의 연인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야 한다. 단단하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된 관계는 작은 풍파도 버티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내가 큰 좌절을 겪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를 쉽게 떠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포용이다.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 입장 바꿔 생각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함께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쳤을 때 요즘 뭔가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냐 라고 배려해 준다면 상대가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겠는가. 정신적인 지지란 무엇인가? 인생의 동반자는 정신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 아무 대가 없이 상대를 위해 베풀고 도와주며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를 기꺼이 응원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사랑할 때는 본능적으로 서로를 아끼고 힘들고 좌절했을 때 도와주며 격려한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흔쾌히 바람막이가 되어 보호해주고 지탱해준다. 둘째,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주어 그가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서로 믿음이 있는 사이라면 그가 나 몰래 무슨 행동을 하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평온하고 함께 있을 때는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관계여야 한다. 서로를 구속하는 올가미 같은 사이가 되면 편안함은 사라지고 피로감과 스트레스만 커질 뿐이다. 현명한 배우자는 상대에게만 오롯이 관심을 쏟으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안다. 그래야 함께 있으면서도 두 사람 모두 자유롭고 편안할 수 있다. 셋째, 마치 상대를 마음속에 넣어둔 것처럼 그리워하고 사랑해야 한다. 정신적인 지지를 나누는 커플은 상대를 생각하면 언제나 행복감을 느끼고 무슨 일이든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한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제일 먼저 알려 감정을 나누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상대를 떠나지 않고 위로하며 함께 극복하려고 한다. 이처럼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자 정신적인 조화를 이룬 사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 일생을 함께 한다면 바라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곁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가족, 친구, 배우자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정신적 롤모델이 되는 사람까지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그들 중에는 부모처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친구나 배우자처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7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인생에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어쩌면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 인생의 3가지 불행은 학창 시절에 관심 없는 분야를 전공하는 것, 직장에서 나쁜 상사를 만나는 것,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것이라고 했다. 재미없는 것을 몇 년이나 배우고 애정이 없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또 어떤 이는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학창시절 자신과 성적이 비슷했던 친구를 졸업 후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자신이 친구보다 훨씬 뒤처져 있음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등한 조건에서 나란히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른 후 사회적인 성공은 물론 경력과 경험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학생이든 회사원이든 누구라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자신과 비슷한 출발점에서 혹은 자기보다 조금 늦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는 자신보다 훨씬 앞서 있는 누군가를 보면 자괴감과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볼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소중한 기회를 놓친 일은 없었을까?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사귀어야 할까? 사람을 보는 안모.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아이비리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 친구 하워드 뉴먼은 20년 전부터 사람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한 관계 기술에 집중하는데 특히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안모, 즉 통찰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람이 더 발전하는데 통찰력이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뉴먼은 학창 시절에는 그 능력과 조건이 대동소이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특별한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인생은 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이는 지혜로운 안목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택한다. 그런데 어떤 이는 스스로의 꽃을 활짝 피우고도 꿀벌이나 나비가 아니라 꿀을 훔쳐가는 도둑에게 손짓을 하곤 한다. 그렇게 행동하는 원인은 바로 판단착오에 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얻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회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희생해야만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역시 그러하다.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기운을 얻는 것, 그리고 자신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인생에는 언제나 자신을 일깨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그 역할을 해주는지는 인생의 각 단계마다 모두 다르다. 좋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으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관계에서 얻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 중 하나다.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는 아주 큰 차이가 없다. 어릴 때는 남들보다 특출난 능력이나 지혜를 가진 사람도 드물고 정말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드물다. 신은 모든 인간에게 비슷한 수준의 지혜와 능력을 부여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가정 환경을 제외하고 그 외의 것들은 자신이 고군분투한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혼자다. 이 기나긴 경주에서 만약 누군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도와주고 의지를 북돋아줄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달려도 겨우 턱걸이 정도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외롭고 고된 분투기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환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큰 모험이다. 그렇게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성공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확률은 지극히 낮을 것이다. 혼자 달리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그 순간에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없다면 세상살이는 너무나 힘들어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람을 사귀면 그만이지 5년 후 혹은 더 멀리를 내다보고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낫지요. 내일 아침에 2만 원을 벌기 위해 지금 1만 원을 쓸 수는 있어도 2년 후에 1,000만 원을 벌기 위해 지금 500만 원을 쓸 수는 없다는 논리다. 사회계층의 분포는 언제나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데 그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 오르기 어렵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잔인한 운명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위로 올라갈 기회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각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 그들의 힘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자극함으로써 갖가지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미래를 위한 기회에 기꺼이 투자하고 성공을 위한 발판을 다진다. 물론 이런 도움이 경험, 인맥, 자금 등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타인의 도움을 단순히 물질적인 이득만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생각을 일깨우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며 결심을 확고하게 해준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의 각 단계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내면적으로 성숙해지고 자기 도약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갖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기도 한다. 이런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 성장의 계기를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내가 성공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며 배운 것은 인생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사귀어야 하는지, 또 어떤 관계가 도움이 되고
어떤 관계는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라, 좀 더 넓은 인맥을 쌓기 위해 노력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깊이 맺기 위해 노력하는 데 더 공을 들였다. 그리고 그 관계는 대략 7가지 정도로 정리되었다. 어린 시절의 친구, 대학교 때 만나는 멘토, 직장 동료, 상사, 사업 파트너, 평생지기, 그리고 배우자까지 이들이 바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7사람에 속한다. 이들은 우리가 위험을 피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막강한 사회적 자원을 부여해주기도 한다. 때로는 손을 잡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해주고 밖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관이 있는 친구를 찾아라. 당신은 어린 시절 누구와 함께였는가? 어떤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는가? 누구라도 어릴 적 함께 군것질을 하고 놀이를 즐긴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버핏과 러셀의 관계처럼 오랫동안 서로에 깊은 영향을 주고 서로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를 만났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훗날 큰 차이가 난다. 사실 우리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만난다. 무엇이 필요한가에 따라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 어떤 친구와 놀고 싶은가? 이 선택의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뚜렷한 생각이 없다면 아마 원하는 친구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 창의력이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먼 훗날까지도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발상을 하고 세상의 관념, 선입견,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시각과 신선한 생각들을 전해주기도 한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기 생각과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실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친구를 사귀다 보면 보통의 친구들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친구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그것을 개성이라 부른다. 개성 있는 친구와 함께 놀면서 자란 사람은 어쩌면 의미 있는 유년기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관계 영양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관이 뚜렷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주관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기존의 관념과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미로에서 길을 잃었다면 어느 길이 출구로 통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적어도 스스로 결정했다면 그 길이 틀렸더라도 다음번에는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출구를 찾으려 하지 않고 남이 가는 길만 따라가는 사람은 나중에 비슷한 미로에 들어섰을 때 또다시 헤매게 된다. 그리고 관념의 틀을 벗어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나 사회적 통념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누군가는 그것을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새롭고 재미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그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유년 시절에 만난다면 아마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창의력의 씨앗은 훨씬 더 빨리 자랄 것이다. 기존의 틀 안에만 머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남다르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친구만 사귀려 하는 것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성실한 친구들의 보스 노릇에 심취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본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20년 후에 다시 만나도 인생에서 아무런 변화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훌륭한 멘토를 찾으라. 돌다리도 하나씩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도 있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수없이 많으며 그 중에서는 복잡한 길도 있고 단순한 길도 있다. 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이미 검증된 경험들을 배워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과거의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에서 주가 변동표와 증권가의 떠도는 풍문에 일희일비하는 개미 투자자였다. 그도 여느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머리를 싸매고 기술 분석에 매달렸다. 처음부터 코카콜라 등의 주식을 매수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며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도 투자를 공부하고 시장을 관찰해야 했으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을 찾아야 했다. 출발선은 다른 투자자들과 똑같았다. 만약 버핏이 거기에서 그쳤다면 아마 지금도 개미 투자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거나 파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주식의 신이라 불릴 수 있게 된 까닭은 단 한 번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버핏은 가치 투자의 대가인 벤자민 그레엄을 스승으로 삼아 가치 투자에 대해 배웠고 또 투자가 필립 피셔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그리고 그들의 투자 원칙과 자신의 연구, 경험을 합쳐 자기만의 가치 투자 이론을 정립하고 실제 투자에 적용시킴으로써 세계적인 투자가이자 세계 최고 부호가 되었다. 혼자 두문불출하며 자기만의 무언가를 창조하고자 노력하는 일도 물론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목적지에 빨리 가기가 어렵다. 그보다는 앞서 성공한 사람들, 이미 검증을 거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물론 본보기의 대상은 가까운 스승이나 선후배, 친구일 것이다. 누구든 주위의 사람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곁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중구 서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권력, 청강, 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어휘들은 모두 힘을 의미한다. 권력은 글씨의 회계에 드러난 굳센 힘을, 청강은 맑고 강건함을, 주인은 고두면서도 부드러움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글씨를 보고 정신 깊숙한 곳에서 그 힘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인함, 끈기, 굳은 의지를 기르게 된다는 것이다. 글씨조차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데 하물며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야,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자연스레 그 힘의 영향을 받아 소리 없이 진중하게 오랫동안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면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통해 한 사람을 바꾸는 일은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관계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순간의 격정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영향력이다. 이것이야말로 남을 끌어당기는 강한 매력이 되는데 영향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 쉽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멘토라는 말을 사용했다. 사실 멘토란 말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유래했다. 고대 그리스 이타카 왕국의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가장 믿을 만한 친구 멘토르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멘토르는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기까지 10여 년의 기간 동안 왕자에게 스승이자 친구, 아버지이자 상담자의 역할을 하며 그를 매우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시킨다. 이후 멘토라는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누군가 인생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20대의 시기에 이런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멘토는 나에 대해 잘 알고 중요한 시기에 객관적이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특화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멘토에도 수준이 있다. 멘토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내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힘들고 너무 낮으면 나 자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답변만 들려준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멘토는 자신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멘토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위로형. 위로형 멘토의 장점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소연할 수 있고 때로 실컷 울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준다.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고 믿음과 희망을 북돋아준다. 이런 멘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해결형. 해결형 멘토의 장점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에 있다. 그들은 어떤 문제인지 물어보고 함께 문제를 분석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그중 가장 적당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정으로 훌륭한 해결형 멘토는 스스로 해결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채찍형. 채찍형 멘토의 장점은 격려와 질책에 있다. 누구나 자만하거나 나태해지는 때가 있다. 그럴 때 이런 멘토가 책짓질과 격려를 해주고 목표가 무엇인지 재차 상기시켜준다. 종종 엄하고 무섭기는 하지만 이런 멘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자율성과 용기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특히 그렇다. 멘토의 채찍이 외부적인 추진력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누가 지금 당신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혜롭고 신뢰감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처럼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삶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데 멘토는 용기와 격려를 주고 당신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원동력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훌륭한 인생 멘토에게는 생존의 노하우, 인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현명한 인품도 본받을 수 있다. 속마음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까요? 우리 회사에서 리서치 업무를 담당하는 마이클은 가끔 이렇게 고충을 토로한다. 그는 주변에 힘들 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한다. 동료인 페니 역시 비슷한 말을 한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친한 친구와 비밀 연애를 했다는 사실을 안 후
그녀는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없다고 믿기로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정한 친구에 대한 평가와 정의는 수없이 많지만 그 본질은 하나다.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다는 것. 다음은 진정한 친구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이다. 존중과 사랑.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감정들이 일반적인 친구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 준다. 보통 진정한 관계는 일반적인 사유와는 조금 결이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인 교류가 있다. 함께 나누는 정. 감정은 쌍방향으로 움직인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끌리는 것처럼 말이다. 스타를 좋아하거나 학자를 존경하는 것처럼 한쪽에서만 주고 받지를 못한다면 추종자나 팬일 뿐 친구라고 부를 수 없다. 교류와 소통. 공감하고 교류하며 소통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 사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서로를 아끼고 정을 나눌 수도 없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만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있다. 친구를 사귀다 보면 속마음을 온전히 털어놓기 힘들 때도 있다. 때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음을 깨닫기도 한다. 진정한 친구는 마음속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상대가 그런 친구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만약 자기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 다롄에 사는 A는 몇 년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괴로운 심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상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마음이 잘 맞는다고 여겨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았다. A는 동료가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동료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 소심한 거 아냐? 그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A는 자신의 속마음을 2번 다시 남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남들이 자신을 비웃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A는 말했다. 마음의 상처가 오랫동안 아물지 않았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전 여자친구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날 저는 정말 낙심해서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나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A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무에게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대려 속상했던 경험 말이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우울할 때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음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때로 전문가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마음 맞는 친구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정신적인 지지를 얻는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흔쾌히 도와주는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은 절대 잊지 말라. 실패했을 때 무시한 사람은 절대 사귀지 말라. 성공했을 때 지나치게 추켜 세우는 사람을 절대 가까이 두지 말라. 어려움을 함께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말라. 아무런 조건 없이 믿어준 사람을 늘 귀하게 여기라.
진정한 친구라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돕고 지지해준다.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의 귀인이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조건을 걸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상대에 대한 믿음과 인정을 바탕으로 한다. 상대가 앞으로 백만장자가 되거나 의사나 변호사가 될 것이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수어전에 나오는 양 박사의 송강이란 사람은 무공도 그리 뛰어나지 않고 든든한 배경도 없으며 큰 부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곳의 원래 두령 조개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진해서 그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송강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송강을 필요할 때 내리는 은혜로운 비라는 뜻의 급시우라고 부르며 우두머리로 떠받들었다. 송강은 누군가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 인생의 정신적 반려자를 찾는 일.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중 하나는 뜻이 맞는 사람을 찾아 일생을 함께하기 위함이다.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 동안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점점 알게 된다. 이성을 평가할 때 오로지 이익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돈이 많을수록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나를 잘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다. 외적인 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 커플들이 좋지 않게 끝난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생의 반쪽을 찾는 것은 인생의 정신적인 반려자를 찾는 일이다. 그런 사람을 찾았다면 서로 의지하고 동고동락하며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배우자를 찾는 것은 결코 나를 위해 가사일을 해주거나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이익에 대한 욕망이나 생리적인 욕망, 투기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같다. 사람 사이의 정신적인 교감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경영자는 부하 직원을 신뢰하고 우수한 조직은 구성원들이 동료를 신뢰하며 화목한 가정은 가족끼리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도 신뢰다. 그러나 신뢰는 상점 진열대 위에 놓인 싸구려 컵이 아니라서 그것을 쌓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진정한 신뢰에는 두 가지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이다.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매력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혹해도 동요되지 않는다. 만약 나의 연인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야 한다. 단단하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된 관계는 작은 풍파도 버티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내가 큰 좌절을 겪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를 쉽게 떠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포용이다.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 입장 바꿔 생각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함께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쳤을 때 요즘 뭔가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냐 라고 배려해 준다면 상대가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겠는가. 정신적인 지지란 무엇인가? 인생의 동반자는 정신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 아무 대가 없이 상대를 위해 베풀고 도와주며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를 기꺼이 응원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사랑할 때는 본능적으로 서로를 아끼고 힘들고 좌절했을 때 도와주며 격려한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흔쾌히 바람막이가 되어 보호해주고 지탱해준다. 둘째,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주어 그가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서로 믿음이 있는 사이라면 그가 나 몰래 무슨 행동을 하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평온하고 함께 있을 때는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관계여야 한다. 서로를 구속하는 올가미 같은 사이가 되면 편안함은 사라지고 피로감과 스트레스만 커질 뿐이다. 현명한 배우자는 상대에게만 오롯이 관심을 쏟으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안다. 그래야 함께 있으면서도 두 사람 모두 자유롭고 편안할 수 있다. 셋째, 마치 상대를 마음속에 넣어둔 것처럼 그리워하고 사랑해야 한다. 정신적인 지지를 나누는 커플은 상대를 생각하면 언제나 행복감을 느끼고 무슨 일이든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한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제일 먼저 알려 감정을 나누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상대를 떠나지 않고 위로하며 함께 극복하려고 한다. 이처럼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자 정신적인 조화를 이룬 사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 일생을 함께 한다면 바라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인을 찾는 법을 보내드렸습니다.